안녕하십니까. 50 플러스 디지털 놀이터 통통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50 플러스 디지털 플래너 조충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기초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스마트폰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잘 모르는 부분을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어느 화면을 펼치고 뭐를 눌러주세요 라고 할 때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들 휴대폰을 꺼내봐 주세요. 휴대폰을 꺼내고 화면을 보면은 첫 화면에 열쇠로 잠금 화면이 되어 있고 시계가 보입니다. 바로 이 화면을 잠금 화면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손가락을 대고 한번 옆으로 밀어 볼까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진처럼 약간 어두운 색의 점이 9개 찍혀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역시 잠금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설정해 놓은 패턴식의 비밀번호를 손가락으로 그려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잠금 화면에서 그 다음 첫 번째로 보이는 화면이 바로 홈 화면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컴퓨터를 켰을 때 보통 바탕 화면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화면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할 때 이 화면에서 시작해서 각종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홈 화면의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볼까요? 몇 개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림이 보입니다. 각각 하나하나가 프로그램인데요. 한쪽 구석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아이콘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폴더 안에 비슷한 종류의 아이콘을 모아서 정리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탕화면에는 몇 가지 그림들이 보이는데 하나하나가 작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아이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버튼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실수로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다시 아이콘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주로 터치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 마우스로 마우스의 버튼을 한번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 그것을 클릭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을 스마트폰에서는 터치를 한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해당 그림에 대고 한번 톡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설명하시는 분이 스마트폰을 놓고 클릭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터치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 스마트폰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스마트폰의 맨 윗부분에 그 아이콘들의 표시입니다. 화면의 맨 오른쪽 윗부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건전지 모양입니다. 가운데 번개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 번개 모양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배터리에 남아있는 양을 말해주는 겁니다. 외출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데 이 배터리의 양이 너무 적게 남았다면 외출 중에 스마트폰이 꺼져서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충전이 잘 되었는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전기를 꽂으면 번개 모양이 나타났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번개 모양이 안 보인다면 그것은 충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못 꽂힌 곳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는 그 배터리의 양이 몇 프로 남아 있는지 숫자로도 나와 있으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숫자 옆에 보이는 것은 약간 막대기 같기도 하고 삼각형으로 된 안테나의 그 막대기가 4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전파를 수신하는 감도입니다. 요즘은 서울 시내나 웬만한 곳에 가도 이게 4개가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막대기가 있구나 하면은 통화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등산을 가셔서 산 속에 들어갔을 때 막대기가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그런 경우를 보기는 어려울 테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막대기 바로 옆에 세 번째 표시는 HD라고 써 있습니다. HD는 고화질의 음성이라는 뜻인데요. 고품질의 음성이라고 하는데요. 음성 통화가 매우 선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음성이 고품질이 아닌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와이파이 기능, 이것은 많이 보던 마크이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혹시 와이파이가 아닌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곳에 LTE 또는 5G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와이파이가 아니고 종량제로 요금을 내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이런 게 표시됐을 때는 데이터 사용량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옆에는 그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벨소리의 크기입니다. 벨소리가 보통 때는 이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은 제가 이 화면에서 보이도록 무음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그 줄이 하나 가 있고 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벨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는 동안에는 사라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알람 시계 마크가 보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 시간 또는 약속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은 게 있다면 현재 알람이 대기 중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람을 설정해 놓지 않으셨다면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대폰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화면의 맨 상단에서 다시 왼쪽 끝에도 몇 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왼쪽 끝에 보면 KT라고 써 있는데요. 예제 화면에서요. 제가 KT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KT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SK나 LGU 플러스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SK, LG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는 시계입니다. 시계는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손목시계를 차시는 분이 별로 없죠. 대부분의 이유가 스마트폰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안 차신다고 합니다. 매우 쓸모있는 기능입니다. 그 옆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은 메시지가 도착한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혹시 문자가 왔다. 그러면 현재 새 문자가 도착해 있다고 문자 아이콘이 하나 생깁니다. 또는 카톡이 하나 왔다. 그러면은 역시 카톡 아이콘이 하나 살짝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태를 보고 카톡 메시지를 확인해야겠구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태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바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맨 아래쪽입니다. 실제 여기 노란색으로 테두리를 쳐놓은 곳의 이름은 즐겨찾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실제 삼성에서 갤럭시를 만들 때 이것을 부르는 이름은 즐겨찾기입니다. 대부분 그 아래쪽에 있는 거 보지 아래쪽에 전화기 아이콘 보이지? 라고 부르는데 하단바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즐겨찾기의 특징은 어느 화면에서도 항상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여기에 배치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아래에 조금 더 작은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은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하면서 조금 전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의 프로그램 또는 다른 카톡이나 메신저를 보다가 급히 홈 화면에 가서 처음부터 다른 앱을 사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 가운데 있는 네모 버튼인 홈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는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하나를 누르면 직전에 사용했던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위치에 있는 것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면 조그만 칩이 달려 있고 보통 휴대폰, 스마트폰을 가입할 때 10,000원을 주고 이 칩을 하나 사게 됩니다. 이 칩 안에 내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화를 하면은 통신사 기지국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유심 안에 들어있는 번호를 가지고 찾아서 저에게 신호를 줍니다. 유심은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핀으로 누르면은 톡 하고 튀어나오는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살 때 한번 꽂아 놓고 나면 사실은 이것을 열어볼 일이 없습니다. 다음 휴대폰을 바꾸게 될 때 다음 새 전화기에 내 전화번호를 옮겨야겠다라고 할 때 한 번 이 유심을 빼서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기능을 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홈 화면에는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 몇 개 자주 쓰는 것만 먼저 골라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가끔 한번 쓰지만 찾아봐야 되는 모든 화면은 어디에 있느냐? 앱스라고 하는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바탕화면을 한번 위 또는 아래로 한번 밀어주시면 바로 앱스의 화면이 나타나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직접 하실 일은 거의 없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초기화 또는 공장 초기화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이 있거나 상태가 안 좋아서 고치기가 어려우니 처음 샀을 때하고 완전히 똑같이 만들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초기화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샀을 때와 똑같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내가 찍어 놓은 사진, 수신한 카톡, 그 다음에 메시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내용을 모두 복사하고 백업을 해 놓는 것, 그것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것은 키보드 화면이죠.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천지인 화면이고 오른쪽에는 쿼티라고 하는 키보드 자판이라고 부릅니다. 천지인은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자판이고 쿼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입니다. 각자 자기가 편리한 키보드로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비게이션 버튼을 하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있는 것은 최근 앱. 이것을 누르면 지금까지 사용한 앱이 최근 순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것은 홈 버튼. 작업을 하다가 한 번만 눌러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처음에 그 홈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뒤로 가기는 직전에 사용했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그 스마트폰의 기본 용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